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진영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뽑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취업 활동하면서 왜 굳이 일본인을 두고 한국인을 뽑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한국인이라서 채용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인이라서 오히려 취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일본 취업에 많이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대우가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국에서 살아온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단순 노동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비전문직에서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2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60만 명 이상이 기술 전문직에 속한다고 합니다. 전체의 26% 이상이죠. 한국과 비교하면 이상할 정도로 기술 전문직 외국인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고용시장에서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일본에서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기에 해외에 기술 전문직 인력이 일본으로 발을 옮기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니 뭐니 해서 예전부터 생산 노동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을 모으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무작정 아무 외국인이나 모아놓았다고 일본의 인재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일본 정부도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일본에 필요한 외국인, 일본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외국인의 경우에만 작정하고 일본에 살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유학 온 사람은 졸업하고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술 있는 사람은 비자를 쉽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무 연관이 인정되면 기업의 이동도 자유롭고요. 일본에서 근속 체류 기간에 따라 영주권 루트까지 쉽게 열어놨어요. 고도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3년 만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줍니다. 이 정도면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취업부터 영주권까지 매끄럽게, 그리고 융통성까지 챙겨서 연결해주는 나라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인재풀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있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일본 기업들은 이 구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들이 외국인을 뽑는 건 자선 사업도 아니고요, 실험도 아니에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선택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쓸만한 인재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특히 기술 전문 직군은 일본인만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본인 vs 외국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외국인 인재풀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 기업이 한국인 인재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7만 5천 명, 여기는 워홀이나 알바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2%, 3만 2천 명 이상이 기술 전문직 종사자라고 합니다. 거의 알바 빼면은 반 이상이죠. 한국이 고등교육 이수율 1위인 나라잖아요.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 넘쳐나는 인재들을 보고 욕심을 내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원하는 두 번째 이유, 이건 한국인이라서라기보다는 외국인이라서인데요. 지금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조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일본 기업의 경험 때문이에요. 일본 회사는 암묵적인 이해라는 요상한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조직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같은 일본인이라도 꽤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고 분위기 봐서 알아서 판단해주길 기대하는 이 요상한 문화는 익숙해질 때까지 업무 효율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 구조가 강제로 깨져요. 그들은 암묵적인 이해를 전제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늘어나고 설명이 필요해지고 대화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언어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위해 바뀌어진 환경이 새로 들어온 일본인에게도 일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시장 대응력도 강화되고, 다양성으로 인해 아이디어 혁신도 일어나고, 글로벌 기업 이미지로
브랜드 신뢰 역시 강화되니까요.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그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기업 라쿠텐 그룹 전체 직원 중에서 약 20%가 외국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다른 기업 소니도 유명하죠. 신졸 채용의 30%를 아예 외국인 지원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라인 야후 주식회사는요, 직원 중 3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조차 외국인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중견 이하 그리고 중소기업은 오죽할까요? 기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쯤 되면 슬슬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타이틀이 아직도 불리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일본어만 유창하다면 그 널리고 널리 일본인들보다 외국인이 훨씬 돋보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일본에 도움이 되고 함께 오래 일할 외국인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일본 기업은 일본어가 유창한 외국인을 원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빌어먹을 일본어만 어떻게든 해결하고 오시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취업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일본어만큼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쓱득하고 오시라고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직종마다 필요한 일본어 수준이 다르니까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 기업이 일본어가 유창한 여러분을 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마도 제 채널을 좀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덕진이어 채널은 일본 취업을 응원하는데 상당히 진심인 채널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취업 관련한 질문 댓글이 자주 달리는 편입니다. 저는 웬만해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댓글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일본 취업 관련 질문이 있으면 최단 시간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답변을 하다 보면 댓글 질문 중에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Q&A 코너를 넣어서 앞으로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댓글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쌍경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요? 혹시 일본 자취방 구하기 꿀팁 영상이나 자취 팁 영상 제작도 가능할까요? 자취생활 팁에 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그 브이로그 감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영상 찍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때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취방 구하는 꿀팁에 대한 제 경험을 살짝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꿀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방을 빌릴 때 보증금과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저 역시 혼자 방을 구할 땐 시킹킹에 레이킹까지 거의 한 달 월급치를 탈탈 털어서 방을 구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여자친구를 만들고 보증인이 생기면서 선택지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깔끔하게 리모딩이 완료된 2LDK 빌라에 들어갔었는데요. 시키킹도 레이킹도 없었고요. 2개월치 월세만 선불로 내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계약하기 전에 소독비, 클리닝비 이런 것들 전부 필요 없으니까 빼달라고 했어요. 이게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실 텐데요. 중개업자가 해달란 대로 다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이때 이걸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똑부러진 분들이라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준비해가지고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겐 꿀팁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살펴볼게요. 일본 유학 가서 취업하고 싶은데 혼자 준비하고 있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챗GPT한테 물어보셨네요. 근데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와도 유학생은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이건 사실 챗GPT가 뭔가 오해가 있을 만한 조건을 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취업하기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일본의 신졸 취업률 98% 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일본 취업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명하잖아요. 이건 당연하지만 유학생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학생이라고 해도 취업이 어려운 분야는 따로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 일반 사무직 혹은 회계 사무직 이런 경우에는 일본도 일자리 수보다 구직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경쟁도 치열할 거고 취업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챗GPT가 조건으로 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다수의 직군에서는 일자리 수가 구직자 수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건설이나 산업기계 계열 쪽에서는 구인 배수가 6배에서 9배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좀 기네요.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시네요. 좋을 때다. 보통 일본에는 이공계 일자리가 취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저는 공대는 아니고 자연과학 전공입니다. 보통 연구직으로 취업한다고 하면 석사까지 취득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석사까지라. 네, 저희도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나고야 대학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도 뭔가 석사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석사까지 가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정작 회사원들은 그냥 4년제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학생으로 석사 따는데 2년 걸릴 거고 또 박사 따는데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시간 동안 차라리 그 회사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실적을 빨리 쌓고 또 연봉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해요. 이제 일본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학부생 신졸로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인데 자연과학 계열 전공이어도 이공계 신졸 취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사실 취업만 한다 치면 어디든 블랙 기업이든 취업이 가능하죠.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전공보단 본인이 거기에 얼만큼 잠재력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직하기가 어려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이직 굉장히 쉬워요. 너무 걱정이 앞서는 질문이고 아무도 결과를 모를 질문인 걸 알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거네요. 전공이 공학이 아니어도 기술 쪽 취업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직하기가 쉬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에네오스라는 기업의 신졸 채용 공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많이 내릴 필요도 없어요. 제일 첫 문단부터 기술계로 지원할 경우 이과, 리케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한다면 학부, 학과, 전공 이것들 불문하겠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 문과 출신이 IT에 취업하는 일도 생각보다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직하기가 어려워지냐? 이건 제가 지금 일본에 와서 5년 동안 이직을 2번 했습니다. 항공정비에서 식품업계 서비스 엔지니어로 한 번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항공 로봇업계 메카니컬 엔지니어로 또 한 번 이직을 했죠. 이게 이직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이직할 수 있는 업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인국 비자, 흔히 취업 비자라고 하죠. 처음 비자 신청을 할 때 직군을 정할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직군이냐에 따라 그와 비슷한 곳에 이직해야 해요. 이걸 안 지키면은 비자 앞으로 연장하거나 혹은 나중에 들켰을 때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기능 비자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용접으로 갔으면 용접만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도 인력 비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문직으로만 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일반적인 영업하고 싶다고 해서 영업 쪽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해요. 반면에 배우자 비자, 제가 지금 배우자 비자죠. 배우자 비자처럼 뭘 하든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이직은 쉽다가 되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덕진여 채널을 시작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일본 취업에 대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메일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렇게 상담과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조사하거나 검색할 시간을 좀 절약해주는 그런 책이 한 권쯤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일본 취업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책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얼굴을 이렇게 걸고 쓰고 있는 거라 한 줄 한 줄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용 자체는 자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이 책 한 권 읽고 나면 일본 취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일본 취업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책을 쓰는 게 목표거든요. 완성되면 영상으로 홍보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